네,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5분 팩트 앤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짧게 아이고, 예, 일도 자리를 좀 옮겨고, 자, 오늘은 대안적 사실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김만배 신앙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명예훼손한 혐의로 그중에 이제 김만배 공소장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공소장에서 두 가지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검찰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대장동 사업은 단군일의 최대 공공회수 사업이었다. 그리고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가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었다. 김만배 공소장에 대장동에 대해서 제시했던 두 가지 프레임이 나오고 그것이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제안했던 것들과도 되게 비슷한 지점들이 있더라. 일치하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점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된 어떤 사실들을 전혀 다른 대안적 사실, 거짓이죠, 사실은. 그걸 제시를 해가지고 지지자들이 그렇지. 대장동은 이재명이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이재명의 치적이야. 그리고 윤석열이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지. 이렇게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 그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기막힌 심리적 조작, 전술이란 거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해주고 있는 프레임은 이른바 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과 그리고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입니다. 어, 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대검 중수부 수사과장일 때 수부 과장 시절에 부산전의 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서 조우영이라는 대출 브로커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명이 자꾸 사사건건 우리를 방해했다. 이재명은 정말 우리를 괴롭혔던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 뭘 무슨 대장동 일당한테 무슨 대선 자금을 받았었냐. 이런 프레임을 김만배 씨가 계속 주위에다가 이제 얘기를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왜 허위 프레임 첫 번째가 그 조우용 관련이 바로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번 공소장에서는 뭐 남욱이나 이런 사람한테 대장동 뭐 민간업자들한테 배정된 돈 뭐 화천대유 1호, 2호, 7호까지 막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그분 끝이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이제 남욱한테 얘기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뭐 걱정해서 뭐 이재명 캠프 쪽에 자꾸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공소장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언론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그 당시 후보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당시 후보인데 그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봐주지 않습니까?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은 저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페이스북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리고 이게 전부 초창기부터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페이스북 글 같은 경우 김만배는 이재명을 뭐 X 같은 한 놈, 공산당 같은 뭐 XX라고 나를 욕했다. 그리고 뭐 그게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있었는데 그 뉴스타파 보도 같은 거를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진짜로 내가 성남시장으로서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갔을 개발 이익을 내가 공공 개발한다고 4,400원이나 뺏어왔고 또 사업 도중에 1,100원을 더 뺏어간 이재명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 단군 일의 최대의 공공회수 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의 하나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저는 이 프레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런데도 지지자들의 그 지지는 굳건하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렇게 프레임을 두 개를 제시해 놓은 걸 보면서 저는 이거야말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자기의 불리함조차도 불리함을 어쨌든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비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이것 가지고서 정말 위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죠. 왜? 이거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개딸들입니다. 이게 통하니까 저 지지가 진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야, 이게 저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믿고 싶은 사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지금 뭐 수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지지자들한테는 믿고 싶은 사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야, 이게 바로 대안적 사실이구나. 외신에서 트럼프와 관련돼서 봤던 그 대안적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건 뭐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우리 현실도 결국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지지자들의 그 지지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실제 사실과 관계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어도 아니어도 상관도 없는 거죠. 대신에 많은 사람이 그게 사실을 믿어버리면 30%, 70%, 80% 이렇게 다 믿어버리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작된 말이죠.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 2016년에 당선됐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이 왼쪽은 오바마 취임식이고 오른쪽이 트럼프의 취임식입니다. 당시 이제 잔디를 뭐 공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천도 씌워놓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보이는데 뭐 트럼프 쪽은 뭐 지하철 탑승 인원 뭐 이런 거까지 계산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제일 많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가 확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 중 내 취임식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라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니까 미국 뉴욕타임즈나 CNN 뭐 이런 언론들은 아니다. 팩트체크를 하는 거죠. 정치인들 발언을 팩트체크를 하니까.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렸다. 이렇게 두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MBC 앵커가 대변인한테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 막 자기 이제 대통령의 말을 이제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지하철 탑승 인원 그리고 뭐 여기 차량 통행 숫자 뭐 오만gat 제시하면서 오바마보다 우리가 많았다라고 이런 주장을 이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왜 대변인들이나 스태프들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TV 토크쇼였던 것 같은데 캘레온 코네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아유 뭐 무슨 거짓말이냐 그런 과한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대변인은 대안적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고 이렇게 그냥 변명을 합니다.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이 뭐야? 팩트는 팩트인데 얼터너티브 팩트가 있다고? 이게 대안적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 앵커가 아니 그 대안적 사실 결국 폴스우드 아니냐 틀렸단 말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저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게 저러면서 이제 유명해지는 겁니다. 야, 이 사실도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false다, 뭐 lie다 이런 말 하지 않기 위해서 fact란 말을 쓰기 위해서 alternative fact란 말을 쓴 거죠. 원래는 대안적 의견을 alternative opinion 뭐 이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견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팩트가 대안이 되는 팩트가 존재한다. 이게 이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여기서 아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시절에 대장동 의혹이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두 가지를 제시한 거죠. 이거 대장동 특혜 이거 시작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하면서 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 토론회 때 커피 왜 타줬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그 대장동 업자들이 나를 공산당이라고 나를 공산당이라고 할 정도인데 무슨 내가 특혜를 줬다는 겁니까? 나는 대장동에서 오히려 너무너무 그 특혜를 못 갖도록 그 이익을 환수한 사람입니다. 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한 거죠. 자, 이 대안적 사실 이 거짓말이 어떤 효과를 내느냐? 지지자들한테는요, 이게 정말로 믿고 따라야 되는 새로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미국 언론에서 미국 정치학자 두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388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놓고, 자, 어느 쪽이 트럼프 취임식 사진입니까? 어느 쪽이 오바마 취임식 사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을 한 절반 정도한테 주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어디가 트럼프 아마도 정치적 그 뭐라 그럽니까 고관여층은 알겠죠. 왜냐하면 저게 논란이 됐던 사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다 오바마다 알 수 있고 그런데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하나만 물었어요. 어느 쪽이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어느 쪽이 사람이 더 많습니까? 라는 질문은 틀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오답률입니다. 자, 이거 제가 번역을 안 쓰나 이게 여기 어떤 사진이 트럼프 취임식이고 어떤 사진이 오바마 취임식인가요? 라고 물은 거에서는 이 저기 트럼프 지지자들의 40%가 정답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40%는 뭐냐면은 트럼프 취임식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ercent giving wrong answer거든요. 오답률입니다. 오답률.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 트럼프 취임식이고 어떤 취임식이 오바마 취임식이라고 물었더니 무려 40%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전부 다 이 오바마 취임식을 트럼프 취임식 사진으로 답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정치적 지향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느 사진이 사람이 더 많은가요? 이건 틀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의 15%입니다. 무려 15%들이 이 사진을 갖다가 사람이 더 많다고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런데 15%는 이게 사람이 더 많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 트럼프 지지자의 15%가. 그리고 이 클린턴 보터, 넌 보터 이 사람들은 뭐 0점 이게 몇 프로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설문조사할 때 항상 나오는 그냥 보지도 않고 제대로 안 되고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인데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15%가 이거를 틀렸다는 거. 이 이게 사람이 더 많다라고 실제 트럼프 사진을 알면서 트럼프 취임식 사진을 알면서 대답했다는 것은 이 정치가 얼마나 사람들의 그 인지작용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대답을 한 거죠. 거짓말을 일부러 한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이재명 대표의 그 프레임, 이재명 공산당이다. 윤석열이 수사무마가 대장동의 원흉이다. 이 프레임이 초기부터 작동됐다는 지난주 김만배 구속영장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듣고 이게 떠올랐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겠구나. 인간의 인지 능력은 너무너무 취약해서 저는 이게 워싱턴 포스트나 미국 언론들이 쓴 거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는 것도 거부했다. 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거죠. 우리 저는 한국도 만만치 않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텐데 이게 촛불 집회 때 사진인데요. 광화문 100만 인파 사진입니다. 사진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뭐 태권도 관련 행사가 같은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이 광화문 입구에서부터 저기 시청까지 이쪽이 아마도 세종문화회관이고 이 정부 청사관이니까 이 광화문에서부터 쭉 다 채웠어요. 요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쪽에서 이렇게 본 거고 이게 100만이면 이것도 한 뭐 이건 듬성듬성 썼으니까 하는 밀도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만 면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보면 100만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건 또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에 뭡니까 이거 조국 2019년은 조국 수호 집회 때죠. 저 때도 그 MBC 박성재 사장인가가 딱 보면 100만 뭐 이렇게 했었죠. 100만이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는데 다른 분이 이제 뭐 계산을 한 겁니다. 당시 그 서초동 집회 몰리는 사람들의 면적을 생각을 하고 단위 면적당 뭐 한 평에 10명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저게 아무리 많아야 7만 명이다. 아무리 또 맥시멈 해봐야 10만 명이다. 뭐 이랬는데 100만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숫자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100만 해버리죠. 이것도 일종의 대안적 사실이다. 그 첫 사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태권도 국기 지정 어, 한마음 행사 때 사진인데 저 면적이 채웠던 면적은 촛불 집회 때 100만 명 집회 때 채웠던 면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좀 많이 듬성듬성하죠. 발차기나 손 뻗기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는 행사 주최 측에서 숫자를 그대로 채웠거든요. 1만 2천 명입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가 거의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사실에 대해서 믿음과 사실은 다른 건데 사실을 택하지 않고 믿음 쪽에 우리는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어떤 사고 습관을 너무 많이 들여오다 보니까 이런 대안적 사실이 지지도가 높은 정치 지도자가 사실이 아닌 걸 제시했을 때 우리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100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만 이게 100만이고 이게 12,000명입니다. 면적은 뭐 이게 좀 더 넓겠죠. 많이 넓겠죠. 그러더라도 뭐 10배 이상 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까 저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밀도를 봤습니다만 여기도 실제 많아 보이지만은 촛불을 켜고 있어가지고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혔으니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장됐는지 팩트와 빌리프 사실과 믿음은 다른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믿음을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를 대선 후보 시절에 믿음을 사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고 그랬다라면은 그가 제시했던 대안적 사실이 사실로 굳어졌겠죠. 이거는 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그게 대장동이나 뭐 그리고 또 트럼프 지지자들도 뭔가 의심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이 사실이 자기의 믿음이나 가치관과 다를 때 아주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인지부조화들이 뭐 커그니티브 디소넌스라고 하는데 인지부조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 생각하고 다른 게 생기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MRI를 찍어 보면은 저도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다른 이 연구에 나온 사진입니다.
요 빨갛게 표시된 요 부분이 내측 전두엽 피질이라고 하는데 인지 부조화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생존 본능과 관련된 부분이래요. 어떤 혐오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건 거의 본능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매우 동물적인 반응인 거죠. 인간은 그래도 그거를 이성으로서 극복을 해온 것이 그동안의 인간의 노력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인간은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안적 사실을 던져주는 정치 리더들은 자기 지지자들의 확증 편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먹잇감을 뇌에다가 던져주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가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는데 자기 생각이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보지 않고 외면하는 현상. 확증 편향이거든요. 근데 이 확증 편향을 하게 되면은 뇌가 즐거워집니다. 심지어 도파민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뇌가.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오직 때로는 대안적 사실, 내가 믿고 싶은 거 이걸 취했더니 초콜릿을 먹거나 섹스를 할 때 같이 그런 도파민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꾸 버릇됩니다. 보상을 받으니까 도파민으로. 이게 이 진실은 되게 불편한 진실일 경우 많습니다. 불편할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추구하는 게 힘들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건 너무 쉽고 즐겁고 뇌에다가 그냥 막 도파민을 초콜릿을 먹이고 해서 보상을 주고 즐거운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객관성이고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고 한데 지금은 언론에서 쓰는 것들도 잘 안 믿고 대안적 사실을 먹잇감을 지지자들한테 던져주면서 계속 강화시켜 나가죠. 저는 무서운 게 만약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한 30%, 35% 이런 사람들이 대장동에 대해서 믿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게 사실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안적 사실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리면. 근데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검찰, 수사기관이 있고 언론기관이 있는 언론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언론 싫어하고요. 맨날 언론 개혁한다 그러고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죠. 심지어 인지 부조화, 자기들한테 맞지 않는 판결을 냈던 판사들, 한명숙 전 총리, 그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거를 뒤집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사 탄핵하고 판사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지 부조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중독자들이라고 보고 그 이 사람들을 빨리 구해내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 너무 거창한 얘기들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실이 정말 여러 개의 버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뭐 마블 유니버스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리더이고 이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제기되는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지지는 지지고 지지와 별개로 객관적 사실들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각 정치 세력들이 전부 다 이 인지 부조화와 확정 편향만 막 이렇게 부추기고 그걸 통해서 어, 세- 정치적 세력화를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되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미 위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만배 신앙님, 김만배 그 공소장에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과 관련된 두 가지 프레임. 이재명은 공산당이었다는 프레임과 그리고 윤석열의
그 저축은행 수사 무마가 이 대장동의 시작이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이 두 가지 프레임을 아주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김만배 씨가 주도해 왔다. 이것은 바로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였고 자칫 그게 먹힐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걸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안적 사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